이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고공행진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나왔는데 이번 또 젠슨항이 나왔네요. 이슈 열어주시죠. 젠슨항이 잠재운 AI 투자 논란, K반도체, GTC 2016까지 고공행진입니다. 젠슨항 CEO가 AI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7, 8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이 수요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유휴 인프라는 거의 없고 수익률 창출도 잘하고 있다고 좀 덧붙였는데요. 영지 전문가님께서 설비 투자 관련한 실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그럼 젠슨항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우려를 씻었다라고 봐도 되나요? 단기간으로 우려가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 설비 투자를 너무 급격하게 확대를 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라던가 아니면 수익성 측면에서 좀 타격을 입을 만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 하에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라던가 AI에 대한 섹터 전반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만큼 저는 지금은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는 그 누구나 다 생각을 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설비 투자를 수익성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아마존만 해도 이번에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2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혹은 이 실적 성장에 비해서 다소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는 그런 평가 속에서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설비 투자와 관련된 우려감 속에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런 만큼 빅테크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이 주가에도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저는 개인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작년에 특히 봤을 때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반도체 대형주였고 이 반도체 기업들에 올라타야 될지 혹은 기존의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도 이 비중을 더 확대를 해야 될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접근이라던가 비중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좀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굳이 올라간 종목에 올라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대형주고 반도체 기업, 반도체 산업이 올해까지 좋을 거라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기회 비용을 따졌을 때 더 좋은 섹터들도 많이 있고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타거나 비중 확대보다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극대화하시고 아직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기회를 보시는 게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젠슨항은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다 같이 묶어서 보기는 아직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다들 비중 거의 50에서 60%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걸 빼고 어느 섹터를 주로 채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코스닥 쪽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ESS 섹터 여전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반도체는 사이클이라는 게 그동안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 사이클이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네. 한번 오게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력 관련해서는 사실 사이클이 이 반도체에 비해서 좀 덜 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부족하면 부족했지 뭔가 공급이 더 과잉이 돼서 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점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런 전력적으로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쪽도 여전히 좋아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또 뭐 전선주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더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보다는 전력이나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비중을 더 늘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아까 전력 설비를 좀 말씀을 주셔서 전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효성중공업이다, HD현대일렉트릭이다 다 고점이다 했는데 그게 제일 빠른 시기였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막차 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종목들은 조금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관점에서 조금 LS는 아무래도 전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선주들 중에서 이제 점유율이 좀 큰 거는 LS 전선인데 이제 LS가 모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LS도 좋게 보고 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좀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전에 한번 제시를 했던 맞아요. 종목이기도 네. 한 만큼 저도 계속 관심 종목에 넣고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26,000원 구간대에서 매물대가 길게 형성이 되면서 이 구간 밑으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시장 하락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관점에서 오늘도 또 상승 탄력을 받았었잖아요. 네. 여기 좀 갭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갭 안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전력 인프라 쪽이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전 고점인 34,000원 구간대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구간대를 좀 판단을 하신다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한 4만 원대까지도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S 대한전선 이렇게 보고 있고 뭐 LS 관련해서도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저는 같이 또 보고 있는 만큼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종목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보다는 전력이 또 사이클을 덜 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LS 일렉트릭, 대한전선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반도체 지난주에 이 장비주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HPSP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장비가 오늘도 강했거든요. 네. 계속 장비만 봐야 되나요? 이제 소재의 시간은 안 오나요? 아니요, 소재도 뭐 가는 종목들은 갑니다.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삼양HC캠 이런 종목들은 묶어서 보라고도 여러 번 언급드렸었는데 뭐 이미 뭐 역대급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일단은 안정적인 이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들,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젠슨왕이 힘을 잘 실어줬습니다. 지금 현재 AI 인프라 투자는 굉장히 적절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당분간은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이런 기업들 확실하게 늘려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공격적으로 이제 AI에 계속적으로 나는 베팅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급은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뭐 증설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제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제한적인 공장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당분간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양사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총 영업이익을 합산했을 때 350조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또 올해 끌어올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밸류체인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좀 호재가 있었죠. 일단은 이 메모리 반도체 3사 중에 마이크론이 HBM4에서 이제 탈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SK하이닉스가 한 70% 정도, 나머지 30%를 이제 삼성전자가 담당을 하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된 밸류체인들, 특히나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호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장비주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각자 주력 사업 쪽에서는 국내 1위 아니면 글로벌 1위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HPSP, 그다음에 STI 같은 경우도 캐시가가 확실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STI라든지 뭐 PSK
SK홀딩스는 눌림 때마다 한 번씩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VM 같은 경우는 식각 쪽에서는 워낙 또 강자이기 때문에 VM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프로텍 같은 경우는 디스펜서 쪽에서도 역시나 최근에 HBM4라든지 코어스 공정에서 굉장히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뭐 프로텍 같은 기업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종목들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고공행진하고 있는 섹터 안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원전도 살짝 좀 다뤄보고 가도록 할게요. 원전 같은 경우에 최근 증권사에서 굉장히 목표가를 높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 목표가를 보고 올라타도 되는 종목들이 있나요? 원전은 올해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일단은 뭐 기대감이 워낙 크고, 지금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발전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형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SMR 쪽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탈원전에 앞장섰던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원전 쪽으로 회귀를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과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이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협력을 해서 미국이 수주를 하건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건 우리나라 관련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을 최근에 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최신 기술과 그다음에 검증이 끝난 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수주는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좀 실적이라도 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산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장주로 봐야 되는데, 뭐 가스터빈 매출을 잘 나오고 있죠. 대형 원전, SMR 모두 다 대응 가능하고, 한국형 원전, 미국형 원전 모두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대장주는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뒤를 이어서는 DHI 같은 경우는 일단 배열해수 보일러라는 엄청난 지금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캐시카가 있는 상태에서 원전 관련된 BOP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S&T 에너지가 좀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좀 부담이 없는 선이기도 하고, 이 회사 역시나 BHI처럼 배열해수 보일러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전례가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어서 저평가 종목, 기술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는 S&T 에너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